안녕하세요. 신윤수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사실은 자녀분들이 굉장히 슬프고 마음이 아프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님의 유지에 따라서 자녀분들이 재산 분할이라든가 뭐 제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판타지죠. 그냥 환상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순간부터 머리가 빠르게 회전들을 하시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제일 간단한 게 그거예요. 빚만 남기고 돌아가시면 싹 상속 포기하면 됩니다. 싹. 뭐 그건 서로 다툼이 없어요. 아버님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뭐 그거 자기 갚아줄 것도 아니고 싹 상속 포기하면 되는 거여서 3개월 내 가정법원 가셔서 상속 포기서를 딱 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라도 조금 남기셨을 때요. 그래서 제가 상속과 관련 상담을 해보면 장례식 치르면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 들어오실 때는 이렇게 향냄새 나요. 향냄새. 장례식장에 향 피우잖아요. 향냄새가 납니다. 제가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니까 저 49제 지내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도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니까 49제 지내서들 많이 오세요. 그분들이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아니 아버지가 이 빚을 남긴 거 그런 데 있잖아요. 병원비를 이렇게 썼는데 아버지 통장에서 돈이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부의금통에 부임 들어갔는데 그 오빠가 다 그래갖고 누구한테 얼마 들어왔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다 가져갔어요.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 아버님 그 상을 치르면서 손님 오잖아요. 그럼 얼추 생각할 때 한 50명 왔어. 그죠? 그럼 한 사람당 5만 원, 10만 원 넣으면 얼마가 나올 것 같아?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사회생활을 하면은 사실 아는 분들 이제 조사가 생기면 부의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뿌린 걸 걷는다라는 사고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권리의식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나한테 들은 건 내 거.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실제로 160만 원 때문에 소송하시는 경우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원칙을 가지고 나누신다라고 하면 갈등이 없으실 것 같은데 10여 년 전쯤 가정법원에서 서울가정법원에서 예시 판례를 내놨습니다. 부의금 문제인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대법원의 대원칙은 상속분대로 나눠 가지라는 거예요. 상속분대로. 상속분대로 나눠 가져라. 그러니까 자녀도 1대1대1이니까 부의금 1대1대로 나눠 가져라가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도 여기서 분쟁이 올라오니까 이제 그 예시 판례를 내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을 때와 모자랄 때의 기준을 정하셨어요. 일단 장례비가 300만 원 들었다고 치시자고요. 300만 원. 300만 원 들었는데 장남은 사회생활을 잘해서 이제 600만 원이 들어오고 차남은 3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300만 원 나왔다라고 하니까 장남이 이렇게 얘기해. 반반 내. 너 150 내고 내가 150 내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남이 아니 왜? 난 조금 나왔는데 형이 더 많이 들어왔잖아. 얘기해가지고 이게 분쟁이 붙었어요. 법원에서는 비율대로 내라 라는 거예요. 그 장남이 2배 들어왔고 차남이 절반 들어왔으니까 300만 원을 200만 원, 100만 원씩 충당해라. 이렇게 예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자랄 때입니다. 장례비가 300만 원 들었는데 장남한테만 부의금이 200만 원 들어오고 아직 어린 차남한테는 1원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장남이 하는 얘기가 반반씩 내. 나 150 낼 테니까 너 150 내. 그럼 차남이 무슨 돈이 있어? 부의금도 1원 안 들어오는 차남이 150만 원 어디 가서 마련할 거예요. 이게 분쟁이 붙었어요. 법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200만 원 들어온 거 전부 충당해라. 나머지 100만 원을 반반씩 분담해라. 그러니까 장남은 250만 원을, 차남은 50만 원을 부담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28례를 내놨어요. 그러면서 부의금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부의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회생활에 하면서 이렇게 뿌려놨던 돈을 예금, 적금 해약하듯이 모으는 것이 아니고 조건부, 부담부 증여다 이런 표현했어요. 일단 내가 내는 부의금은 장례비에 쓰고 그래도 남으면 가져라라는 조건부 증여다. 그러니까 부의금이 들어와서 장례비가 부족하더라면 전부 이걸 충당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준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런 부의금 문쟁이 들어오면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하겠죠. 이 기준에 맞춰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자녀분들이 의외로 부모님 상도 치르기 전에 부의금 때문에 갈등이 시작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넘어서 이제 가면은 뭐가 있냐면 이 재산을 분할을 하는데 아버님이 빚만 남겼으면 전부 싹 이제 포기하면 되는데 집을 이제 하나 남기셨는데 이 집이 1억 원짜리예요. 그리고 보험을 남겼는데 이 보험금이 1억이에요.
1억이에요. 근데 아버님이 이 1억짜리 집에다가 5천만 원 담보대출을 하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집의 가치는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나는 1억이긴 하지만 빚을 5천만 원 낀 뭐 이런 거를 받은 거고, 얘는 온전히 1억 원 생명보험을 받았는데, 아니, 이 5천만 원 남긴 집을 반반씩 나눠야 된다네요. 이렇게 억울한 부분이 이제 나오게 돼요. 왜냐? 생명보험의 성격 때문이에요. 내가 죽으면 무조건 죽었다는 이유로 나오는 생명보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보험, 이건 절대 상속재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수익자의 고유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장남한테 빚 있는 집을 남겨놓고 만약에 딸한테는 생명보험을 남겨놨다라면 이 생명보험금을 받은 이 딸이 이 돈을 가지고 빚을 갚아줄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속재산이 아니다. 요건 요거대로 받고, 요건 요거대로 받고, 이 1억짜리 집에서 5천 빼고 2,500만 원의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억울하죠? 굉장히 억울하죠,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생명보험 수익자가 빚을 갚아줘야 되느냐. 과거에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 1위였습니다, 이게. 안 갚아도 됩니다. 다만 법에서 생명보험금이 비록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세금은 내라. 그래서 상속세는 내셔야 돼요. 하지만 빚은 안 갚아도 된다. 우리가 상속을 받을 때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면 아예 그냥 극명하게 명확하게 빚이 많다. 그러면 전부 가서 이제 상속 포기를 하러 가시면 되는데 전원이 싹 포기하셔야 됩니다. 전원이라고 하는 건 4순위까지 다 포기하셔야 돼요. 4순위까지. 그러니까 이제 1순위자들이 이제 포기를 하러 가면서 2순위자까지는 직계 존속. 보통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위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없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삼촌, 고모 뭐 이런 분들, 형제분들, 아버님 기준으로 형제분들 여기까지 가끔 왕래합니다. 가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저희 상속 포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길 넘어서 아버님의 사촌 저 거의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까지 저희 상속 포기해요 얘기 안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한테 불의의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금융기관은 뭐 사실 돈 채권 출시하는데 얼마나 혈안이 돼 있습니까? 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1순위자가 전원이 상속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만 한정 승인을 해주시라 이렇게 권합니다. 한정 승인 제도가 뭐냐면은 제가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다음 순위로 이제 상속 순위가 넘어가니까 일단 첫 번째로 다음 순위로 상속자가 넘어가는 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아버지 빚 다 갚아야 돼요? 내 자산까지 넣어서 그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 갚고 빚이 남아도 내 재산은 안 갚아도 내 재산은 안 갚아도 된다. 이게 한정 승인이에요. 요것도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상속 받은 그 범위 내 한정에서만 빚을 갚는다는 뜻입니다. 한정 승인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내 재산으로 빚을 안 갚아도 되고 그다음에 내 대에서 상속자를 딱 끊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형제가 넷이 있으면 3명은 상속 포기를 하시고 1명은 한정 승인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또 하나 한정 승인을 언제 쓰게 되냐면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이 없었어요. 빚도 사실 모르겠고 아니 저기 집에 이렇게 등기에 채권 최고에 가서 얼마 이렇게 있으면 아는데 그 외에 빚을 이렇게 등기되지 않은 거 근저당 설정되지 않은 빚은 보통 모릅니다. 나 빚 얼마 있다 이렇게 남기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상속 포기를 안 하고 3개월이 지나갑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반년쯤 지나가서 땡땡 은행에서 저한테 빚 갚아라 이게 통지서가 옵니다. 내가 몰랐던 거를 더군다나 바로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 빚이 이렇게 옵니다. 놀라죠. 근데 3개월이 이미 지났어요. 이때 할 수 있는 게 특별 한정 승인이라 해서 그때부터 또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포기를 못하고 한정 승인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가 모르는 빚이 나타났을 때 한정 승인을 딱 하면 내가 상속받는 있는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니까 그래서 불이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한정 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제도를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강부터 8강까지 이혼과 상속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큰 범위에서 보면 가족 간의 분쟁 문제이죠. 부부 간의 이혼 문제, 그다음에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사망한 이후에 재산 정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형제들 간의 재산 문제 크게 보면 이와 관련해서 강연을 한 겁니다. 이게 많은 부분이 판례로 써 있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이런 분쟁이 발생하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큰 그림을 제가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제가 이런 강연을 하는 목적은 이런 일이 생기면 소송하세요,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가족의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을 알려드리면서 가족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예방법을 알려드린 것이죠. 그래서 변호사라고 해서 갈등을 부추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아무리 뭐 저희 같은 변호사가 이혼하라고 해도 부부는 그렇게 이혼하는 게 아닙니다. 이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상속과 관련해서 분쟁이 나서 소송을 해야만 내가 나의 몫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영역에 소송이 발생하고 있고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현재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노력을 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혼한다고 오셔서, 특히 이혼한다고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결혼해 초혼에 이만큼 노력을 했으면 이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가장 회한이 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더 노력했으면 유지할 수 있었겠다라는 걸 이혼을 반복하면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셔도 유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현재 혼인이다, 현재의 부부관계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좀 더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행복은 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상속 문제는 어찌 보면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모아주신 거를 공짜로 받으신 거잖아요. 그 공짜로 받는 부분을 적게 받는다고, 부모님이 마음이 더 가서 주는 자녀한테 더 줬다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속상해 하시고 마음 상해 하시고, 일면 이해는 하지만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부모님의 재산입니다. 내 거를 뺏어서 다른 자녀한테 준 게 아니고 부모님이 정말 애써서 모으신 거 분배하신 겁니다. 그걸 존중해 주시는 게 나를 길러주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그 부모님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상속과 관련해서 분쟁은 정말 최소한으로 해주시고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형제 간에 다시는 안 볼 것 같아도 볼 일이 꼭 있습니다. 그래도 혈육만큼 어려울 때 부탁하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 없거든요, 살아보면. 그래서 상속 분쟁은 최소한으로 해주시고 부모님의 뜻 유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